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한 가지, 이것만 드시면 됩니다. 그동안 속 썩이던 혈당이 놀랍게 안정되고 몸속 깊이 숨어있던 만성 염증까지 사라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병든 췌장이 다시 살아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음식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그 효과를 과소평가하죠. 오늘은 의사들도 인정한 아침 공복에 꼭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국내외 연구 결과와 수많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왜 이것이 혈당 조절과 췌장,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아침에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왜 혈당이 오르내리고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이 음식을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하는 과학적 이유. 공복 상태는 인체가 가장 민감해지는 시간입니다. 특히 밤새 위장이 비워진 아침은 혈당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극대화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하루의 혈당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2022년 한 연구에서 아침 공복에 섬유질이 풍부한 특정 식품을 섭취할 경우 혈당이 평균 21% 낮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눈에 띄게 줄었고 인슐린 민감도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핵심 세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이처럼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바로 삶은 귀리입니다. 2. 삶은 귀리의 혈당 안정 효과. 귀리는 흔히 다이어트나 변비 개선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대로 된 조리법과 함께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기적적인 변화를 줍니다.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의 2021년 논문에 따르면 귀리에 포함된 베타글루칸 성분이 장에서 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인슐린의 분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고 밝혔습니다. 귀리를 정제하지 않고 통귀리 상태로 하루 전날 밤 물에 불려둔 후 20분간 삶아 아침 공복에 드시면 됩니다. 이때 설탕이나 소금 없이 순수한 형태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감은 부드러우면서도 약간의 고소함이 느껴지는데 위장이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첫 한 입이 온몸을 깨우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약간 따뜻한 김이 올라올 때 수저를 입에 댔을 때의 촉감이 부드럽고 포근합니다. 위장이 자극 없이 편안해지고 먹고 난 뒤 느껴지는 포만감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3. 실제 사례 68세 여성의 췌장 회복 이야기. 68세 여성 김순희 씨는 5년 전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도 큰 경각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식단 조절도 어렵고 운동은 무릎이 아파서 포기했죠. 하루에 두세 번씩 혈당이 200을 넘겼고 종종 손끝이 저릿저릿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침 공복에 귀리를 삶아 먹는다는 정보를 듣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맹맹한 맛이 익숙하지 않아 몇 번은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꾸준히 이어간 끝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80에서 110으로 내려갔고 식후 혈당도 점차 안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보다도 손끝 저림 증상이 사라지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이제는 귀리가 없으면 불안할 정도예요. 그 표정은 진심이 담긴 안도감이었고 손끝을 스치며 미소 지을 때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4. 만성 염증을 낮추는 귀리의 놀라운 성분. 귀리 속의 베타글루칸은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항산화 성분인
아베난스라마이드 AVENANTHRAMID는 전신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만성 염증은 췌장 기능 저하의 주범으로 지목되는데 귀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혈중 염증 수치인 CRPC- 반응 단백질가 평균 18%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염증은 통증 없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췌장의 베타세포를 마모시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귀리를 통해 염증을 낮추면 단순히 당뇨 관리뿐 아니라 노화 억제와 심장 건강에도 이득을 보게 됩니다. 5. 귀리 외에도 함께 먹으면 좋은 아침 식재료 2가지. 첫째는 생강가루입니다. 귀리를 삶을 때 마지막에 생강가루를 티스푼 12 정도만 넣어보세요. 몸속 열을 순환시키고 췌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줍니다. 따뜻한 생강향이 퍼질 때 코끝이 살짝 찡해지고 속이 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둘째는 블루베리입니다. 귀리를 다 삶은 후 그 위에 블루베리를 67알 정도 얹어보세요. 산뜻한 단맛과 항산화 효과가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특히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 건강과 췌장 회복에 탁월한데 귀리와 함께 섭취할 경우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김순자는 72세. 전라남도 고흥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평생을 살았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손수 된장과 고추장을 담가 쓰는 삶은 어릴 적부터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췌장 건강만큼은 그녀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췌장염 진단을 받은 건 68세 때였다. 처음엔 소화가 잘 안 되는 줄 알았다. 속이 좀 더부룩하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점점 밥맛도 사라지고 복부가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자주 찾아왔다. 병원에서는 만성 췌장염 초기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날 진료실에서 나오는 김순자의 어깨는 눈에 띄게 축 처져 있었다. 손에 들린 진단서는 바스락거리며 그녀의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길게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말했다. 이제 다 끝났구만.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김순자는 변화를 선택했다. 변화의 시작 귀리라는 낯선 곡물. 작은 마을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꽤 있었다. 그녀의 옆집에는 서울에서 요양하러 내려온 60대 초반의 박윤희가 살았다. 윤희는 아침마다 유난히 고소한 냄새에 뭔가를 끓였다. 한겨울 장판 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무릎 담요를 덮은 채 천천히 그릇을 드는 윤희의 모습이 김순자의 눈에 들어왔다. 그거 뭐요? 귀리죽이에요. 췌장에 진짜 좋아요. 공복에 먹으면 효과도 크고요. 김순자는 반신반의했다. 귀리라니. 어릴 적부터 보리, 콩, 조, 기장은 봐왔어도 귀리라는 단어는 낯설었다. 하지만 윤희의 맑은 눈동자와 탱탱한 얼굴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끓인 흰 쌀죽조차 목 넘김이 괴로워진 날 그녀는 결심했다. 나도 귀리란 걸 한번 먹어보자. 첫 경험 촉감과 냄새, 그리고 마음. 귀리를 처음 삶아봤을 때 주방엔 고소하면서도 은은한 곡물 향이 퍼졌다. 김순자는 작은 냄비를 끌어안고 그 향을 맡았다. 코끝이 간지럽고 속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다. 숟가락으로 퍼올린 귀리는 찰지기보다는 조금 거칠고 알알이 살아있었다. 한 입 넣자마자 입천장에 부드럽게 닿는 감촉, 그리고 이내 퍼지는 구수함. 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어느새 김순자는 그 따뜻한 한 숟갈에 마음이 놓였다. 몸에 좋다는 게 이런 거구먼.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공복에 귀리죽을 먹었다. 따로 간을 하지 않고
가끔은 새싹보리 가루를 살짝 얹기도 했다. 귀리 특유의 씹히는 감촉과 담백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게 위안이 됐다. 몸이 말하기 시작하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통증이 줄었다. 그간 무거운 돌처럼 눌러있던 명치 부분이 가벼워졌고 복부 팽만도 줄어들었다. 김순자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문지르며 말했다. 이게 왜 이래? 편안해임. 그녀의 몸이 달라지고 있었다. 식욕이 돌아왔고 아침에 눈을 뜰 때의 피로감도 사라졌다. 마을 뒷산을 오를 때 숨이 덜 찼고 오후에도 텃밭에 서서 일할 힘이 생겼다. 하지만 기쁨만 있던 건 아니었다. 과연 이게 맞는 길일까? 2달째 되던 어느 날 동네 병원에서 피검사를 받았다. 췌장 수치는 좋아졌지만 간 수치가 살짝 올라갔다는 의사의 말에 그녀는 머뭇거렸다. 귀리가 간에 안 좋은 거 아니요? 아니에요. 귀리 자체는 문제 없어요. 혹시 다른 약이나 보조제는요? 그녀는 문득 자신이 며칠 전부터 먹기 시작한 새로운 건강 보조제가 떠올랐다. 갈등이 시작됐다. 귀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걸 원망하게 된다. 한밤중 김순자는 안방 창문을 열고 혼잣말을 했다. 그냥 다 끊어볼까 뭘 먹는 게 맞는 거요. 하지만 다음 날 박윤희가 자신이 먹던 귀리를 나눠주며 말했다. 순자 언니, 저는 귀리 덕분에 혈당도 췌장도 많이 나아졌어요. 너무 무서워 마세요. 몸이 말해줄 거예요. 그 말에 김순자는 미소 지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웃음은 다정하고 따뜻했다. 다시 그녀는 귀리를 선택했다. 6개월 후 정기검진 결과. 6개월 후 광주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환하게 웃으며 결과지를 내밀었다. 췌장 염증 거의 다 가라앉았고요. 인슐린 수치도 정상입니다. 생활 습관 잘 지키셨나 봐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눈물이 고였다. 이 나이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앞이 흐려졌다. 청진기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복도에서 간호사가 걷는 고무신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그녀의 몸은 살아있었고 다시 웃고 있었다. 삶의 복원 표정과 웃음. 지금 그녀는 매일 아침 귀리를 삶으며 옆집 윤희와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귀리를 나눠준다. 작은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귀리를 떠낸다. 고소한 향이 주방 가득 퍼지고 그 냄새에 그녀는 미소 짓는다. 귀리는 나한테 밥이 아니여. 생명이지. 그녀의 눈빛엔 생기가 돌고 손등에 주름마저 건강해 보인다. 온몸이 말한다. 나는 살아있다고.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염증, 췌장의 기능 저하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질환입니다. 아침 공복에 무엇을 먹느냐는 단순한 식사 한 끼가 아니라 내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삶은 귀리 한 그릇이 대단한 약처럼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성실히, 매일 아침 그릇 위에서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낸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귀리 한 그릇이 췌장을 살리고 혈당을 내리고 몸속 염증을 지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가장 위대한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로 좋은 말로 끝마치려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하거나 세상이 요구하는 길을 따라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고 내 본능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되고 남의 시선이나 기준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압박이 있을 수 있고, 나 혼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두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결국 내 삶을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가슴이 뛰는지 그것을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과 맞서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그 실패는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성장으로 바꾸는가입니다. 때로는 실패가 내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면 그 경험은 반드시 여러분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남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실패를 축하하고 그것을 나의 자산으로 만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을 살아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내일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먼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결국 그 모든 준비는 오늘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내일이 왔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언제나 쉽지 않지만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잠재력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